며칠 전 이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취직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40대 백수 아들 이야기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이 답답한 가슴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 28딸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하고 있고 저는 하루 3시간씩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내놓을 것도 숨길 것도 없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우리 딸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조용히 내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이거요. 별건 아닌데 저 상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하는 법이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마다 수빈이는 걱정 없어요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걱정 없는 아이라고요. 대학 졸업 후 재작년 가을 중견기업 공채에 붙었습니다. 10군데 넘게 떨어지고 겨우 들어간 회사였어요. 합격 문자를 받던 날 딸이 조용히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렸죠? 죄송해요. 저는 거실에서 펄쩍 뛰었어요. 동네 지인들한테 전화 돌리고 카톡에도 딸이 사원증건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딸 이야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때 딸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입사하고 2~3달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 팀장님이 칭찬해줬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말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역시 우리 수빈이 하고 웃었습니다. 넉 달째부터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주말에 와도 말이 없었어요. 밥 먹다 숟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있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어지고 얼굴이 야위었는데 저는 직장 생활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딸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고 있었다는 걸. 주말에도 업무 연락이 쏟아졌고 실수하면 팀 전체 앞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입사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왜?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서워. 회사 건물만 보이면 다리가 안 움직였어. 원래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들 힘들어도 그냥 다니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지.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나도 버텨보려고 했어. 딸은 원룸을 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좀 쉬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1~2달 지나면 이력서 쓰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딸은 점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자고 밤에야 겨우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밥은 방문 앞에 놓으면 한참 뒤에 살짝 열고 가져갔어요. 가끔은 손도 안 댑니다. 식은 밥을 다시 가져올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밥을 버리는 게 제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얼굴을 보는 건 일주일에 1~2번. 새벽에 부엌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딸은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괜히 한마디 꺼냈다가 또 상처를 줄까봐 꾹 참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랑 산책이라도 좀 나가자. 바람만 쐬고 오자. 싫어요. 그럼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나 아픈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처음엔 타이르고 다음엔 설득하고 나중엔 싸웠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말을 뱉고 나서 딸의 눈을 봤습니다. 환한 눈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괜히 더 겁이 났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3번. 결국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천장을 보다가 딸방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일과가 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고, 길에서 딸 또래 여자아이들이 웃으며 걸어가면 발이 멈췄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다가 이 아이는 오늘 뭘 먹었을까 하는 생각에 장바구니를 한참 내려다본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 그날도 소주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어릴 때부터 몰아세운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3-4개씩 다녔습니다. 피아노, 영어, 수학, 논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시킨 겁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제가 더 불안해했고, 아이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반항이라도 했으면 제가 멈췄을 텐데. 고3 때 새벽 1시에 야식을 갖다 주면서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책상 앞에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취업 준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네 딸은 대기업 갔대? 그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나도 조급한 거 알아요.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딸이 상담을 거부하니까 제가 대신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수빈이는 달리기를 멈춘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달려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다리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아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달려온 아이. 회사에서 부서지고 나서야 겨우 멈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춘 아이한테 또 일어나라고만 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 그 방법밖에 몰랐으니까요. 저는 늘 아이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밀어주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떠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바뀌려고 합니다. 밥을 놓을 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놓을게. 그 한마디만 하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딸이 좋아하던 밤식빵이랑 딸기 우유를 사다 놓습니다. 대꾸는 없지만 아침에 보면 없어져 있어요. 빈 딸기 우유 팩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으면 그걸로 그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두쫑쿠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검색해 봤더니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들어 판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가봤는데 줄이 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2개 샀습니다. 방문 앞에 딸기 우유랑 나란히 놓아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길래 입에 안 맞았나 싶었는데 저녁에 보니 그것도 없어져 있더라고요. 혼자 부엌에 서서 한참 웃었습니다. 간식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저를 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고 오래 연락 안 하던 동창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딸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는데 같은 또래 엄마 중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더군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흘 전쯤이었습니다. 새벽에 부엌에 나갔는데 거실 스탠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예전처럼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좀 고마워요.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짧은 말이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말을 보태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딸은 여전히 방 안에 있고 취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끌어내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자식이 방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 무력감. 저도 압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멈춰 있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달려온 거예요. 저는 오늘도 딸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언젠가 그 문이 열리는 날이 오겠죠. 하루를 버티고 있는 청년들과 그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께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